동사 수특 5강 개념 2.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율령의 모든 어떤 모델이 되는 수당의 율령 체제 및 통치 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은 형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대에 대해서 이제 율령 내용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한 대까지만 해도 신체에 가하는 육형, 좀 끔찍한 거죠. 뭐 진나라의 법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육형이 위주였다가 이제 당대가 되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태, 장, 도, 유, 사. 태형과 장형은 때리는 겁니다. 물론 장형이 더 무거운 거였죠. 도형은 이제 징역, 노역을 시키는 거고요. 유형은 유배, 사형은 이제 사는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좀 유교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된다거나 어떤 부부나 장유의 질서가 반영이 되는 유교적 가족 윤리가 반영이 된 면이 있어요. 이따가 사료에서 좀 볼 거고요. 자, 중요한 통치 조직입니다. 삼성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성은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입니다. 물론 이 상서성 밑에 6부가 있으면서 행정 업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지방은 주현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삼성 6부의 모습부터 수특을 통해서 먼저 보고 갈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별표를 치고 그냥 머릿속에 입력한다고 생각하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고 어느 나라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중에 한 부서가 나온다고 해도 사료에서 여러분이 문제풀이의 핵심 키워드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봐야 합니다. 먼저 당 거를 볼 거예요. 황제 밑에 삼성 있죠? 중서성이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다. 먼저 정책을 내놓는 거죠. 문화성이 그걸 심의하고요. 상서성이 육부를 통해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여기 어사대는 감찰 역할을 하는 거고 비서성은 문서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국자감은 학교이고요. 자, 육부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 당나라 것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토지와 수치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건 중앙의 통치 조직이었고요. 이거는 백성들과 관련된 수치 제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일정한 땅을 나눠주는 것을 균전제라고 하고요. 그 땅을 받은 백성들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조용조입니다. 동아시아 어디든 세금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곡식을 내는 거죠. 가진 땅에서. 그리고 용은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조는 일종의 공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직무를 내는 거죠. 요 조용조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병제. 모든 농민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소집되면 전쟁에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나라 중간 751년에 일어나는 안사해 755년에 일어나는 안사해난 이전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선발은 과거제였고 관리들은 부품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사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당나라 조정이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 토지 종류는 구분전이나 영업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균전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받은 농민은 의무가 있는 거죠. 조용조, 토지세, 노동력 또는 직물로 대납, 그리고 직물입니다. 그리고 부병제, 농민들이 군사가 되는 거죠. 무기와 의복은 본인이 부담하고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관련된 사료인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한 영업전, 구분전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균전제라는 거를 눈여겨보세요. 백성들에게 일정한 땅을 나눠주었다고 하지만 무조건 다 똑같은 크기만 준 건 아니에요.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정남은 21세에서 59세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남자들인데 나이가 들면 조금 주고 아주 더 어린 사람들한테 더 조금 주고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조금 주고 뭐 그런 구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영업전을 20무를 주고 구분전을 80무로 주고 뭐 그거에 대한 영업전은 자손에게 상속하며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면
당나라 균전제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완자 그 같은 페이지거든요. 73쪽에 바로 위에 보면 그 율령의 정비 과정 사료도 보고 갈 겁니다. 당률 태장도유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좀 여러 가지 신체형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5명이 집단으로 절도하고 작물, 그러니까 빼앗은 물건이죠. 일전 이상의 경우 참좌지, 발을 자르는 형벌, 경선난, 얼굴에 문신 새기는 거에 처한다. 진율이었죠. 그리고 전환 문제 때 신체형이 내려진 아버지를 위해 소녀가 상소 올렸대요. 다시 원래 신체를 돌릴 수 없으니까 제가 관노비가 되겠다는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상소인데 육형 그래서 문제가 폐지하라고 명령했네요. 대신 태형이 만들어졌다. 한나라 때고요. 이제 당률 소위를 한번 봅시다. 형벌을 간략화해서 태형, 장형, 뭐 도형 이런 게 정해지게 되네요. 그래서 당률이 이렇게 정비가 되는 과정이고요. 수특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수특이 강수를 줄이는데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12강인가? 이렇게 확 줄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조금 넉넉하게 가볍게 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혹시 빠뜨리는 개념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공부해 주길 바라고요. 율령격식은 아까 봤고, 삼성육부.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도 했네요. 당나라 조정이 농민에게 균전제를 이렇게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삭제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농민은 조용조를 이렇게 당조정에 바치거나 부병제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형벌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에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귀천, 존비, 장유에 따라 형벌의 차등이 있다. 귀천은 귀하거나 천하거나, 존비는 이제 더 높거나 이제 낮거나, 장유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이고요. 균전제,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는 거, 구분전, 영업전 알 거예요. 조용조, 토지를 받은 농민이 국가에 부담한 세금, 부병제, 성인 남자의 군역 의무입니다. 자, 당률의 성격과 관련된 사료가 있네요. 주인이 부곡을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이다. 여기에 나오는 부곡은 우리가 아는 향부곡소의 그 부곡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노비나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의로 죽였다면 1등을 더하는데 부곡이 잘못을 범하여 처벌하여다가 주인이 죽여도 논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른에 대한 예의가 나와 있죠. 조부모나 부모에게 욕하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대요. 구타했다면 참수형에 어쨌든 방법이 다르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이 가르침이나 명령을 위반해서 조부모가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 반이래요. 어쨌든 이런 자손이 잘못했을 때 도형 1년 반이다.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유교 사상의 귀천, 좀비, 장유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밑에 설명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